오늘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가 있죠. 오늘 네. 저녁에 그 미국의 나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 중에 네. 그 이름이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네. 네, 이름도 이게 좀 상당히 귀 안 익은 이름이라. 독특하죠. 예.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일단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이제 가상의 공간, 하지만 굉장히 현실에 가깝게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 메타버스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임 플랫폼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네. 그 회사가 이제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게임이 이제 사실 전 처음 들어봐서 네네. 얼마나 인기 있는 게임인가요? 일단은 이제 거대한 플랫폼 안에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이 같이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어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 올려두면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로벅스라는 이제 화폐 단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템 구매도 이루어지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로블록스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예.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하나의 그 우리 그 애플 그 맞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이 플랫폼처럼 있습니다. 예.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예. 그걸 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공통된 엔진, 이 공통된 엔진을 개발자들이 개발해서 올려놓는 것이고요. 개발자들은 이제 본인이 개발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로벅스를 일정 부분 비례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걸 달러로 환전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로벅스 자체 그 가상화폐도 내가 일단 돈을 주고 네. 달러를 주고 아니면 카드로 살 사서 수 있습니다. 예. 보유하면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군요. 예, 이용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그 인앱 그 인게임 이제 그 아이템 구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벅스로 환전을 해서 로벅스라는 화폐를 사서 그걸 통해서 다른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기업 가치가 1년 새에 7배 이상 뛰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이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40억 불, 약 이제 4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기관 펀딩을 받은 바 있고요. 불과 1년 사이에 매출은 물론 그 기간 동안 한 뭐 2배 가까이, 1.8배, 1.9배, 2배 가까이 늘긴 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은 거의 7배로 늘어난 300억 불 수준에 이제 근접을 했고, 주당 가격으로 보면 45불 선에 오늘 밤 이제 IPO가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뭐 이런 거 이런 기업도 있다 이렇게 네.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미래 전망이 있는 거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언택트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네네. 이게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그렇죠. 예, 이게 다시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언택트 주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의 모든 산업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쏠림, 종속도 심화,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도.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조금 촉발된 것일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블록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보급률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시장의 초기 보급이 끝나면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더 사세를 키워가는 그 과정이 막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상장이 된다고 하면 네네. 그냥 기다리고 있다 저녁에 11시 반인가 장 시작하면 예.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장은 이제 우리 시장과 많이 이제 구조가 달라서요. 동시호가를 쭉 접수한 다음에 대규모 블록 트레이드가 딱 매칭이 되는 시점. 많은 예. 사는 사람과 파는 쪽의 거래가 딱 많이 접점.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9시에 딱 결정해서 그 시점의 가격으로 트레이딩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좀 대여들, 스포티파이도 그랬고 에어비앤비도 그랬고 보면은 오전 중에 거래가 안 됐어요.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무조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 특정 시점에 딱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속 거래가 가능한데 그 전에는 이게 오늘 상장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 하실 정도로 계속 이제 주문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매수 매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올라오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특이한 점이, 보통 이제 IPO와 직상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직상장을 택했고요. 직상장은 뭐냐면 신주 공모가 없어요. 아. 구주 매출만으로, 2억 주의 구주 매출만으로 이제 퍼블릭 컴퍼니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고요, 따로.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2억 주 정도를 셀링 파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 매도가 딱 매칭이 되는 시점에서 거래가 시작되겠죠. 네. 예. 아니 근데 보통 상장하는 목적이 신규 어떤 뭐 투자 자금이 필요하거나 네네. 할 때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데 네. 그럼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단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은 잘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장일 때 이미 충분한 펀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임리하게 시장에 그 공모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직상장 절차가 짧거든요. 그리고 IB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거의 작고요. 네, 그런 부분들. 제반 수수료를 줄이고 IPO를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직상장을 택했다. 자금이 이미 충분히 비상장일 때 받아놓은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상장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브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가격대 상단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없나요?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하루에 80% 빠지기도 하고 하루에 300%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공모 가격이 한 45불 전후에서 이제 레인지를 정해서 이제 주문 접수를 받을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작되는 가격이 45불보다는 좀 많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 IPO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 공모가, 오퍼링 프라이스라고 했던 그 공모가 대비로는 적으면 50%, 많게는 한 거의 80, 90% 가까이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시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초가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가격이 유지됐느냐, 쭉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대어들이나 또는 이제 작은 종목들, 범블이나 요런 이제 최근에 IPO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높은 시초가 대비로는 뭐 좀 플랫하거나 약간 빠진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 괜히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릴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45불, 지금 언급되고 있는 300억 불, 30조 정도라는 밸류에이션은 다소 챌린징한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PSR 개념으로 많이들 보는데, 이런 기업들은 PSR 개념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고 있어서, 예, 연매출의 20배를 밸류에이션으로 높기는 하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높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네.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네. 그 시대적 흐름하고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관련 기업들이 또 있나요? 일단은 이제 비상장이긴 한데, 에픽 게임즈,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픽 게임즈나 이번 이제 올라오는 로블록스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주로 이제 네이버 정도는 뭐 언급을 종종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주 센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면 이제 비중이 미미하죠. 네, 지금 앞서 언급드린 기업들은 이제 게임사로서 퓨어하게 단일 사업으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로블록스는 사실 100%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제페토라는 이제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K-팝과 결합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앱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영한 유저들, 그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유저들과 상당히 유사한 15세 미만의 지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제페토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그렇게 그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데, 네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어떤 거길래?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거대한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진짜와 약간
혼용되는 시점까지도 미래에는 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촉발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뭐 화상회의나 우리가 굳이 만나지 않고도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가상현실 세계에서 가령 내가 개발자라면 내가 만든 게임이 예를 들어서 뭐 DAU가 50만 명, 100만 명씩 나와요. 지금 로블록스 DAU는 한 4천만 명까지 왔는데 특정 내가 개발자인데 만든 게임이 한 100만 명 DAU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게임 세계 안에 대기업이 브랜드 광고를 입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가 됐을 때 로블록스가 플랫폼 사업자니까 수수료 일부 떼가고 디벨로퍼인 개발자인 제가 또 일부 떼가고 예. 그러면서 그 게임 세계 안에서 현판이 됐든 뭐 어떤 영상이 됐든 광고가 흘러나올 때 그 유저들 15세 미만 아주 영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브랜드 광고까지 아직은 사실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로블록스가 뭐 사업 보고서 상에 이번 이제 IPO를 준비함에 있어서 향후 확장 계획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게임상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거래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거래소 내에서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구매하고 뭐 네.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이것이 단지 게임상에서 필요한 그런 그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각자가 꼭 그 게임에서 필요한 것만이 아닌 그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것들. 다른 게임에서도 통용이 되고 로벅스라는 화폐 자체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구글 플레이라든가 이런 그 예,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예. 그 게임 내에서 구현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하나의 엔진으로 구현 가능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주변 어플리케이션들 그거를 자유롭게 이제 업로딩하고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죠. 제페토랑 가장 다른 점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개발자들이 있고 개발자들 중에서 또 뭐 10만 불 이상 가져가신 분도 몇백 명은 있다라고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밝혀놨더라고요. 증권신고서에.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15세 전후라고 하셨고 예, 뭐 예. Z세대 네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이게 일시적 그 뭐라 그럴까 유행일지 이게 시대적 흐름일지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3, 40대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이쪽으로 쫙 쏠리면서 기존의 TV 채널들이 망하다시피 하고 이쪽으로 이제 쏠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린 세대들 지금의 20대 초반이나 20대 초중반 이런 세대들은 또 유튜브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이 플랫폼이 바뀌어가는 속도가 지금 15세 미만의 세대들이 컸을 때 과연 어떤 게 주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냐. 저희가 유튜브가 구글이 뭐 정확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튜브 인수했을 때 금액이 10조가 안 될 거예요. 5조도 안 될 거예요. 그 금액 주고 산 유튜브가 지금 구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뼈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시가총액 1경이 넘는 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로블록스가 20조냐 30조냐 뭐 15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예, 그게 사실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의 제페토나 아니면은 NC소프트의 유니버스 같은 플랫폼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화폐 단위도 있고 또 인앱에서 인앱 구매도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또 타겟층도 15세 미만의 주 사용층을 타겟팅한다는 점에서 로블록스와 동일하지만 공통된 엔진과 개발자들의 존재 그게 결국은 오픈 플랫폼을 구성하는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 그 관점에서 사실 이제 로블록스가 저는 게임 체인 다른 여타 언급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좀 사실 저는 몰랐는데 네네.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뭐 최초로 메타버스 입학식도 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구현 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데이터 트래픽이나 서버나 이런 쪽에 이제 수요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상에서의 어떤 입학식 행사도 있었고, 사실은 가장 큰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가 작년도에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 이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제 가수가 그 에픽 게임즈의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공간 안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아. 예. 그 게임 공간 안에서 콘서트를 했고, 거의 뭐 수백만 명 이상이 운집을 하면서, 예,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을 하고, 그 또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 제가 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영상으로 표현되는 우리 실제 내 모습 아닙니다. 이것인지 아니면 아바타를 통해서 아바타입니다. 음향은 예, 그대로가 실사가 아니고, 예, 예, 그렇죠. 이 사운드는 그대로지만 예. 외형은 아바타를 저도 통해서. 아바타로 참여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유료로 해놨다 하면 예, 거기에 또 그쵸. 코인으로 결제하고 예, 들어가야 그러면은 되고. 그런 가상 공간,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가 공연하는 그 가상 공간에 광고가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 현실로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제는 굳이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뭐 뉴욕 스퀘어를 메디슨 스퀘어를 찾는다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예전보다는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제페토가 계속 회자가 되는 이유도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아바타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하고 싶으면 그 안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를 통해서 뭐 경광봉을 사고 응원 도구를 사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다 돈이겠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기하니까 예, 보통 예. 뭐 그 있잖아요. 그 얼리 어답터들도 있고 예, 예. 신기하니까 들어가 보고 또 유행한다니까 들어가 보지만 네네. 사실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재미와 어떤 뭐 필요성을 느끼고 들어와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그런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도 거. 똑같이 중요한 게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 예. 본인들에게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는, 이미 로블록스라는 거대한 플랫폼 자체는 4천만 명까지 데일리 접속자를 모은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 위에 내가 만든 게임이나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그게 사람들로부터 워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제 수수료의 일부도 가져오고 또 광고 같은 거를 이제 가져왔을 때,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유튜버들도 그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단단한 하나의 세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저는 충분히 지속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앱스토어. 앱스토어. 예.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실제 뭐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 게임 내에서 아바타가 즐기는 걸로 해야 네. 되나요? 아니면 그 게임 내에서 내가 직접 조작을 하면서 즐기는. 직접 조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게임 내에서 우리가 우리 보통 그 이제 좀 저렴한 표현으로 네. 우리가 어떤 창을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넣으면 그 안에서 또 팝업 창처럼 떠서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직접 이제 길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게임 유저들이 MMORPG랑 그 부분은 좀 비슷한데요. 이제 말 그대로 현실 세계와 비슷한 부분, 거의 이제 닮아 있는 부분이 이제 가상 공간으로 옮겨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골목이나 도로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제 유저들이 실제로 이제 뜨문뜨문 서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건 뭐 세 개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 도시 여러 가지 게임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예. 그 로블록스 지도가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지금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로블록스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하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로블록스를 접속하는 순간 다시 앱스토어처럼 쫙 앱이 뜹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떠요. 그 중에 원하는 거를 접속하셔서 거기서 다운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앱들 게임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르면은 이제 서버 접속을 통해서
그 게임에 접속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에도 네. 그때 막 이런 인터넷이 막 붐이었을 때 네네. 뭐 이런 가상의 세계 그 아주 유명한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뭐 네. 결혼도 하고 아, 뭐 친구 뭐 그렇죠. 그 예. 유행이 있었단 예,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버전업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도 처음 얘기가 나온 지는 한 20-30년은 됐을 겁니다. 아. 예,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자꾸 그게 떠올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완- 그게 기술적으로 좀 더 가상현실을 그렇죠. 좀 더 가깝게 세밀하게 이제 구현이 됐다. 복제를 하고, 예, 그렇죠.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때는 아마 그 기업도 엄청난 조명을 받다가 쓰러진 게 수익 모델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수익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예.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로블록스 외에. 로블록스 외에 이제 뭐 에픽 게임즈 같은 이제 얘기하셨고. 예, 그런 데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좀 자리 잡을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대표적인 거는 지금 얘기하신 에픽하임, 뭐 에픽 게임즈랑 에픽 게임즈하고 네, 여기 로블록스 로블록스. 같은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셨듯이 15세 전후의 그 젊은 Z세대들이 네.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세대가 이대로 가면 이제 지금의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에서 이 메타버스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1인 유저당 그 플랫폼 안에 머무르는 시간, 1인당 평균, 일평균 이용 시간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가 이제 2시간 반 정도 되고요. 하루에? 예. 엄청 많은 겁니다. 아, 이게 게임이네. 예. 거의, 게임처럼. 예. 2시간 반 정도 되고 넷플릭스가 2시간이 안 돼요. 한 1.8시간, 9시간 이 정도 될 겁니다. 넷플릭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유튜브는 1시간이 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유저 1인당 일평균 머무르는 시간, 이용하는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집중도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글로벌리 15세 이하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될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의 4천만 명보다는 뭐 사실 페이스북도 지금 18억 명 정도의 DAU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18억 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 지금은 4천만 명이지만 예,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로스 성장 포텐셜이 이 4천만 명이라는 숫자도 이제 지금 가장 최근 2월, 3월 이때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70% 정도가 미니멈 값인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매출도 로블록스에서 밝힌 걸로는 YOY로 이미 100%가량 늘었다. 예, 그래서 거의 2배씩, 더블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네. 이게 처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싼지 싼지는 정말 눈치 게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은 그래서 사실 이제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같은 이 동종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게임 체인저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멀리서 보면 이제 애플도 있을 거고요. 워낙 오래전에 이제 핸셋 판을 바꾸었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넷플릭스 컨텐츠 쪽에서의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잘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로보틱 서저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있거든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이 PSR 매출액 대비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 보시면은 기업 사이즈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그나마 이 로블록스랑 좀 비슷해요. 초기 단계 시장이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한 PSR이 17배 정도 되고 높게 받았네요. 예, 지금 뭐 매출액 대비 17배면 활발하게 뭐 이미 상장한 지도 오래됐어요. 이 회사는 10년 넘었는데 지금도 PSR이 17배 그러면 정도 되고요. 그러면 상장 시점에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상장 시점에서 그냥 쭉 한 10년치 월봉을 보시면은 그게 잘 몰라도 한 50배 올랐을 겁니다. 상장한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매출도 계속 늘었으니까. 그냥 쭉 조정이 크게 없이 쭉 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PSR이 한 10배 전후. 근데 그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게임 체인징이 끝나 있는 아주 큰 사이즈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업 규모에서도 지금 PSR이 한 10배 전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지금 30조가 매출,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딱 1조였거든요. 그럼 30조면은 트레일링으로 30배고 포워드로 보면 제가 매년 2배 가까이씩은 늘기 때문에 30조가 한 15배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대비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인 돈 투자한다면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 입장에서도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저는 PSR 10배가 올진 모르겠으나 지금 15배 정도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10배면 충분히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얼마여야지 10배인 거예요? 그 가격이? 45에서 30%를 빼시면 한 35불 조금 안 되면 이제 10배 35불? 예. 그럼 한 35불에서 40불 예, 안쪽이면 사면 되겠네요. 예, 35불 밑으로 내려가야 10배입니다. 35불 밑으로? 이하, 예, 그래야 10배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0배 정도라고 본다면은, 2조 매출로 보면 한 40조? 40조면은 30% 하면 한 58불, 그러니까 60불 정도까지는 아주 과매수 구간은 아니다. 예. 그래서 35불에서 60불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5불 미치면 땡큐고. 과매도니까, 예,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0불 위로 가면은 사실 이제 과매수라고 저는 보는데, 그 35에서 60불?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시면 시초가가 막 90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겠지. 예,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예.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 그게 어저께 나스닥이 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4% 올랐죠. 예. 4% 올랐잖아요. 폭등을 만약에 계속 이 조정 장세가 이어졌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예. 좀 셀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네. 그래서 만약에 90불이 종가면 저는 안 사요. 그렇죠. 너무 예. 비싸지 그러면. 예. 근데 또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대로 게, 지난 10년간 아까 언급하셨던 예. 10년간 계속 우상향이 돼서 상장 시점에서 50배가 또 그러니까요. 올랐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30조든 40조든 50조든 사고 빠지면 또 사고 오르면 또 사고 오르면 또 사고, 예를 들어 이게 100조 안 가겠느냐 200조 안 가겠느냐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죠. 예. 하여튼 이건 뭐 진짜 예.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그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미래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새로운 맞습니다. 영역이고. 예. 이게 이 회사의 앞으로 행보가 사실 이 업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미래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체인저 중에서 이제 2014년 9월 달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처음 봤는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17조였어요. 17조. 아, 이런 회사는 가만히 내비두면 50조에서 100조 무조건 가겠다. 일단 안 샀죠, 저는. 근데 이제 50조에서 100조 무조건 간다고 봤는데 지금 한 80조 정도 할 겁니다. 예, 한 5, 6년 지났죠. 그때 17조도 상장 초기는 아니었고, 예, 저도 뒤늦게 한 회사인데. 그러면 예. 국내 이게 만약에 메타버스 테마가 딱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좋은 어떤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뭐 관련주가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 이제 제페토 엔터사들, 예, 아까 뭐 네이버 정도인데 네이버를 그 컨셉으로 기관들이 트레이딩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기존에 나오는 메타버스와는 거리가 있으니까. 예, 아니 뭐 그거와 유관하다고 보더라도 제페토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나 매출 규모가 전체 네이버를 내가 투자하고 안 하고 하는데 의사결정 미칠 만큼의 비중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뭐 엔터사들 뭐 언급은 많이 되더라고요. 빅히트도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NC소프트도 이제 유니버스라는 뭐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NC소프트 정도가 왜냐면은 돈은 게임에서 다 벌고 있죠. 그리고 위버스랑 유니버스 플랫폼 비교해 보시면 유니버스는 이미 이제 자체 통화 단위를 갖추고 과금 체계랑 랭킹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게임사가 잘하는 분야, 예, 과금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좀 틀을 갖추고, 그러니까 짜임새가 달라요. 뭐 여기는 유니버스는 틀이 잘 갖춰져 있고 위버스는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위버스는 어떻게 보면 팬덤 중심 이렇게 가는 거고 유니버스는 약간 게임스럽게 그런 팬덤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 어느 정도 트래픽을 일으키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됐을 때 NC 입장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 상단을 딱 맡고 있는 이유가 MMORPG 게임만, 그것도 거의 국내에 국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닫혀 있거든요. 위로 열리는 그림이 밸류에이션 딱 막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그런
초기 단계 메타버스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면 NC소프트는 밸류에이션 상단을 뚫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업 모델이겠죠. 이게 얼마나 그 돈을 벌 수 있을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은 게임이니까. 네네. 게임이라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확 들어갔을 때는 이러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사장되고. 네네. 예. 과연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일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은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 플랫폼인데 예를 들어 뭐 앱스토어나 원스토어처럼 아무 게임이나 여기 와서 그들이 개발한 아무 게임이나 거래하시고 거기 수수료 떼갈게요 이게 아니라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단일 툴셋 단 하나의 개발 도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게임 또는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적 한계 내지는 어떤 연령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뛰어넘는 하나의 그 플랫폼 자체로 자리 잡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프리미엄이라는 월정액 멤버십도 도입이 됐고요. 매달 일정 로벅스를 지급을 합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죠. 내가 A라는 게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게임도 했다가 B라는 앱도 내가 필요해서 썼다가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다 로벅스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도 개발자들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임이라고 보면 그냥 네.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뭐 NC소프트의 리니지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 아닙니다. 아주 라이트한 게임들일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런 정도의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게임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되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대비 어떤 뭐 자본이 투입된 정도라든가 어떤 연출의 완결성이라든가 완전 영역이 다르잖아요. 유튜브 컨텐츠는 그냥 개인들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캐주얼한 컨텐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우리 그 유튜브 세대들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이런 캐주얼한 부분들이 더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사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결합됐을 때가 정말 파워풀하게 한번 성장을 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구글 플레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갑자기 그 애플 앱스토어요. 앱스토어 네. 앱스토어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네네. 그 안에서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네네. 이거는 이 게임 내에서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 그 안으로 그렇죠. 들어갈지 어떻게 보면 기업 단위의 사업가들보다는 그렇죠. 개개인들. 가볍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버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로블록스 개발자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네. 혹시나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좀 성장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는 변수들 이런 네네.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모든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일단 이제 규제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과연 이제 서버 운용 능력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러니까 2004년에 태동을 하긴 했지만 뭐 사실은 이제 뭐 어떤 IT 대규모 서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험들은 계속 이제 쌓아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지금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4천만 명 정도의 액티브 유저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페이스북하고 18억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40배 점프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에서 그런 서버 운용 상에서의 그런 또 뭐 약점이나 결점들이 발견이 돼서 또 점점 사장이 되고 트래픽이 줄고 사실 결국은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그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한 영업 현금 흐름 그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익을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작년까지 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3천억 정도 연간 손실을 본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 진짜 얘기하신 대로라면 네. 규모가 커질수록 엄청난 적자는 뭐 불보듯이 뻔한 거고 네네. 예, 그 엄청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비용과 많은 그 버틸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필요한 건데 또 이거 네. 공모는
또 신규 자금 영입이 아닌 네. 그냥 그러니까 미리 이제 비상장일 때 한번 이제 펀딩을 했었었고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뭐 일단은 이제 1, 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아마 이제 추가 펀딩을 논의를 할 텐데요. 하긴 뭐 네, 일단 영업 적자인 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EBITDA를 영업 현금 흐름의 대용치로 많이 쓰는데 영업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마르는 버닝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캐시가 계속 늘어나기는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워낙 이 새로운 그 분야고 네네. 물론 이제 이 뭐 Z세대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좋다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해하기가 네, 생소합니다. 참 생소한데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열풍을 불고 있다는 네, 거니까 오늘 밤에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죠. 네, 네. 이게 또 앞으로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네. 바꾸는 게 될지 찻잔 속의 어떤 태풍으로 끝날지 그렇죠. 이게 보시면 넷플릭스가 네. 03년도에 지금 한 200조 정도 하죠. 2조 정도 됐을 거예요. 네, 1.5조, 2조. 03년이면은 뭐 알 거 다 알 나이였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 그러니까 불과 이제 17년, 18년 만에 이제 100배가 된 건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 체인저들을 어떻게 이제 안목 있게 이렇게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03년도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20년 안에 100배가 뭐 계속 사.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를 지금 그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정말 뭐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테슬라에 대해서 10년 전에 봤을 때 그 어떤 가슴 떨림, 인투이티브 서지컬 저 같은 경우 7년 전에 봤을 때 이런 기업이 있구나. 지금 로블록스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플랫폼이 결국 이 플랫폼 안에서 뭐 유명한 기업들의 광고가 걸리고 그게 뭐 광고 수주하는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 로블록스의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마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베팅할 것이냐. 참 이게 내일 아침에 어떠한 시장에 예. 그 판결이 나 있을지 예. 네, 이게 기대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 상장되는 맞습니다. 기업이니까 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베팅하실 분들은 저 하실 오히려 수도 놀랐던 있을 게 거고. 연매출이 1조 원이나 돼서 상당하네요. 네, 일단.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알겠습니다.